아, 이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장은 하지 않고, 왜 대단한 게 없어서 그래. 2장 안 하고서 오늘은 4장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5장, 6장을 요약하고, 왜? 너무 많아? 지금 조금만, 왜? 네. 여기 나오는 것만 나와요. 네. 요거 제가 파일 올려드린 것만 나오고,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다 나오는데 다 맞추는 거 아니지. 그 뭐냐면, 아는 내용을 잘 요리를 잘 해서, 요리 얘기 나오니까, 잘 요리를 해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는 게 여러분의 요령이죠. 그죠? 그래서 글 쓰는 것도 많이 필요한 거야. 조사를 왜 하느냐?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기존의 지식이 부족한 거 있잖아. 부족한 거를 좀 보충을 하면 좋겠어요. 그죠? 보충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반대되는 증거를 들이대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들의 관계가 뭔지 새롭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갖다가 점점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다. 알겠죠? 네. 여기 이제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이 탐색, 기술, 설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탐색. 이건 뭐냐면은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파이로트야 한번 갔다 와봐. 헬기 타고 그지? 파이로트 테스트가 그거야. 거기 가가지고 미리 탐색을 해봐라 이런 얘기지. 예. 영어로 explor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ex는 약간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삶, 이건 아직 우리가 이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에 대해 연구해 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새롭게 탐색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술입니다. 기술이 영어로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 기술. 이거는 그 묘사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대상자 집단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묘사해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가 좀 어떤지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질적조사 이런 거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설명. 이제 설명하다는 explain인데 명사는 explanation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게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로 종속변수가 나타난다.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조절변수 이런 것들의 관계를 확인해내는 게 설명입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고 나서 아니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보고 나서 얘가 이 사회의 약자,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 봉사활동이 원인이 돼서 사회적 책임의심을 느끼는 거,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원인과 결과, 상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보통 설명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원인, 결과 이런 걸 따지는 변수 관계 규명이 설명이다. 그래서 탐색, 기술, 설명 이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문헌을 뒤지기도 하고 전문가한테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고 사례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술조사는 횡단조사, 종단조사 혹시 기억나냐? 여기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라고 그러지. 횡단조사라고 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볼 수가 있잖아, 그지?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그 종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땠는지를 쭉 끝까지 따라가면서 연구하는 거야. 역사를 따라가면서. 힘들겠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종단 연구보다 횡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자세하게 추후에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 조사, 이게 설명조사인데 실험조사나 지지난 시간인가 왜 유사실험, 실험 많이 배웠지, 그지? 내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와 과학, 어떤 학문이 있어든지 간에
지식과 이론이 필요하다. 뭐에 대한 지식?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 필요한데 과학적 지식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를 갖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학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것들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개선하잖아, 그지? 개선하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게 되면 과학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생기면 과학화가 돼가지고 이제 실천할 때 그 잘못된 것들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퀄리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식을 갖다 어떻게 습득하냐면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직관, 그죠? 이걸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직접 얻어낼 수가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사회 관습적으로 배우는 거. 군대 갔다 왔지. 군대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총 분해 조립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처음엔 잘 모르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기존에 고참들이 있잖아. 짬밥이 있잖아. 짬밥이 전통이 알겠냐? 거기서 이렇게 하는 대로 배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익히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후배들이 오게 되면 막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전통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절차, 체계적 분석, 해석, 일반화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험조사, 뭐 유사 실험 설계, 순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 이제 근데 지식을 습득할 때 들어오는 게 다 좋은 거면 좋은데 잘못된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뉴스인데 가짜 뉴스도 있다며. 그지? 가짜 뉴스도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갖다 호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식 습득이 잘못될 수가 있냐? 여기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요거 기억나네. 부과 선사비 이거 기억나냐? 기억난다네. 야, 이거 좋은 거야. 학생의 비용이 많이 부과되었어요. 선생님이 고민해가지고 야, 돈 내. 그게 아니라 내가 사비로 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과 선사비 뭔지 알겠냐? 여러분이 이게 약간 생뚱맞은 것 같아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생뚱맞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잘 이어집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네. 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우리 아들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 역사 뭐 이런 거 알려줄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왜 오류가 생기냐? 첫 번째 관찰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래. 지난번에 사회복지조사하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난 넥타이 안 맸거든. 예, 그죠? 근데 특별하게 관찰 안 하죠, 그죠? 관찰을 갖다가 정확하지 않게 해가지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너무 일반화를 한 거야. 프랑스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이제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났더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거기에 프랑스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모두 테러리스트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좋아 나빠. 그거 봐. 그게 일반화라니까. 좋은 사람도 있다고 여기 대마도 같은 데 순진한 할머니들도 많아. 근데 이제 극우 아베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일반화야. 과도한. 한 복지시설에 비리가 발생했다. 유치원에서 돈 떼먹었다. 모든 유치원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개는 좋아요. 대개. CCTV 보니까 애들 막 굶기고 접해고 그러는 거 한두 명이라고. 대부분 다 좋아. 그게? 그러니까 모든 복지시설의 비리 이런 걸 갖다 과도한 일반화다. 이게 오류란 말이야. 오류. 그 다음에 관찰을 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알겠냐? 예를 들어서 탈북자 A가 보니까 게을러. 뭐 씻지도 않고 막 냄새도 나고 막. 근데 씻지도 않고 냄새 맡는 게 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보고서 탈북자는 다 게을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탈북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 할 때 그것만 볼 수가 있어.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길가에 지나다니다가 볼 때
어떤 말이 잘 들어오냐면 사회복지. 그런 말들 잘 들어와요, 눈에. 알겠냐? 응. 만약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지나갈 때 다른 안 보이고 데이터 이런 말만 떠올라. 뭔지 알겠냐? 죄수들은 지나가다가 내가 절도 이런 저질렀다. 여러분 그런 거 보이지도 않지,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재발이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선별적 관찰이란 말이야. 이게 오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후 소급 혹은 사후 발생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설계해 가지고 관찰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그 가설이 어떤지 이렇게 따지는 게 원래 과학이야. 알겠어?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 약간 돈 먹고 뭐 약간 그 표절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것만 따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 발표는 안 되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어. 좋은 결과가 나왔어. 야, 그럼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그럼 가설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그 과학자의 양심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는 속일지 모르지만, 그지? 그 밑에 대학원생들 다 알겠다, 그지? 그러니까 사후 소급 가설이란 말이야. 관찰을 먼저 한 후에 여기 그 밑에 사후 소급 가설 결과 가지고 관찰하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그거에 맞게 가설을 만들어가는 거꾸로 간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후 소급 발생 가설. 그 다음에 비논리적 추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3번을 던졌어. 거기 보니까 계속 앞면만 나왔어. 야, 근데 그런데 누가 내가 100만 원 걸을게. 내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데 걸을 것 같아? 뒷면 나오는데 걸을 것 같아? 여러분 같은 경우. 그동안에 앞면만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는 뒷면이 나올 거야. 그게 오류라고. 동전 지 마음이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그 세워진다고. 야, 씨, 그런 게 어딨냐.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지. 그동안에 노름할 때, 게임할 때 계속 졌어. 돈만 잃었어. 지금까지 잃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게임기가 그걸 아냐?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앞면, 뒷면이 절반이야. 확률이. 알겠냐? 그 다음에 3번, 4번째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동안에 내가 계속 잘못됐으니까 천진신명님이 도와가지고 이제는 뒷면이 나올 거야. 그게 아니라고.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추론, 이게 비논리적 추론. 아시겠죠? 야, 과학의 속성. 이거 뭐가 떠오르냐? 내가 보여줬잖아. 에? 그건 잘 기억하네. 박보검이 나보다 좀 잘생겨서 기분이 나쁜데. 아니야, 기분 좋아. 야, 이거 보게 되면 보검 초공정. 박보검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공정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이라도 억지라도 만들면 기억이 잘난다. 알겠어? 과학의 속성이 뭐야?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편파적이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서 되는 것은 저기 다른 대학 가서도 되고 여기서 되는 것은 저기 미국에서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검증받을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청문회 하게 되면은 청문회 가기 싫어하지. 검증받는 걸 싫어하지. 근데 과학은 그래서는 안 돼요. 검증받는 걸 좋아해야 돼. 어디가 갖다 들여대더라도 맞아야 돼. 알겠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사촌이 연구한 거니까 이거는 좋게 나오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관계를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성. 우리 집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견된 좋은 이론이 있으면 나만 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공동적으로 다 잘 쓸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학자는 뭐가 중요해? 표절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알겠어요? 비록 연구하라고 돈을 많이 어떤 회사가 줬어. 그럼 그 회사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그걸 갖다가 결과를 갖다 조작해가지고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학조사 방법. 여기 보면 객관적으로 관찰해라. 주관적으로 관찰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않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에 맞게 체계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반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한 번 해가지고 그냥 간들간들하게 뭔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연구 안 하면 안 돼. 다음에 해서도 그런 결과가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객관성, 체계성, 반복성 이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야, 연역법, 귀납법은 많이 들어봤지? 여기 한번 보자. 먼저 연역법 보겠습니다. 연역법은 이 빨간 거. 내가 연역법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 동그라미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알겠냐? 연역법. 이게 시각적인 게 기억이 잘 나.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에서 명제에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 도출되는 게 뭐라고? 연역법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거죠. 소크라테 죽고 그러면 소크라테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연역 논증이다. 예. 이게 이제 실험법에서는 이런 걸 써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제 증명해 나가는 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귀납법은 여기 파란 거.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걸 드러냅니다. 유성룡도 죽었다. 이순신은 죽었다. 모두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때 각각의 사례 하나하나가 그죠? 거기에서 도출한 것이죠. 이게 귀납법이다. 뭔지 아시겠어? 힌트는 연역법은 동그라미가 크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냐? 야, 이렇게 가르친 사람 없잖아. 응? 내가 최초야. 이렇게 시각적인 걸 이용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좋다. 박보검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누구든지 사비를 쓰든 뭘 하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도 재미있게 하세요. 예, 과학에 대한 이런 거는 내가 시험에 내기 편하잖아. 그지? 어떻게 내기 편하냐. 경험주의적 접근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내기 쉽잖아. 그지? 이렇게 해도 공부를 안 해요. 해석주의적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질적조사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예, 이건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설명보다 인과관계 이런 거보다는 그 묘사하고 이렇게 기술하는 데 초점 맞고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거 이게 뭐야? 귀납법이라 그랬지? 예, 이런 거를 하는 것이고 그거의 반대가 경험이란 말이야. 예. 연구자가 어떤 원인 결과 이런 걸 해가지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연역적인 방법을 쓰는 게 경험주의다. 아시겠죠? 예. 사회복지에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거 공부할 때 요거를 갖다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걸 어차피 시험 볼 때 써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로 치는 거 아니잖아. 써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랑 상황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라고. 알아도 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제가 어떻게 내냐면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냅니다. 그 주관식 어떤 분은 주관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쓸 게 많잖아. 비록 틀렸지만 그래도 제가 그 열심히 쓴 그 마음 점수는 제 줍니다. 어떤 애들은 보니까 안 써 모른다고. 그럼 나중에 학교에 검열 나왔을 때 교수님 얘는 왜 이렇게 적고 건덕지가 없잖아. 아무것도 안 쓰면 알겠냐? 틀린 거라도 쓰라고. 그럼 내가 1점이라도 줄 거 아니야. 고점 중에. 그지? 이렇게 뭔가 항상 해보려고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맞는 거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선다형 문제. 그죠? 그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에서는요. 방금 전에 연역법, 귀납법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경험주의적, 그 다음에 해석주의적 이런 게 다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2장은 건너뛰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요거 많이 들어봤지, 그지? 요거는 우리 책에서 주로 이제 5단계를 많이 쓰죠.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할지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죠. 조사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료를 모아. 자료를 모은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만든 다음에 이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보죠. 처음에 수업할 때처럼 세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뭘 연구할 거냐 이런 것이죠. 생각되는 거, 의문 드는 거,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를 하고 싶어. 청소년 그 우울증 개발 프로그램인데, 그지? 그럼 청소년 우울증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개선되는지 이런 걸 연구하고 싶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그지? 이게 문제 제기야. 그래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줄어든다. 이 가설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지? 주제를,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거 똑같이 연구하면 도루묵이잖아. 그지? 돈만 들어갔잖아. 시간만 낭비되고. 그럴 때에는 그러기 위해서 그 문헌을 누가 이런 연구를 사전에 한 일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우울증인데 예를 들어 청소년 남자들 것만 연구해 놓은 건 있는데 여자들끼리가 없어. 그럼 여자들 거 하면 되지, 그지? 그럼 나중에 그 결과물 쓸 때는 남자와 여자 거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 제기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입니다. 설계가 영어로 뭐야? 설계. 그게 아니라 디자인. 알겠냐? 디자인. 디자인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맨 처음 어떻게 하냐? 막 그리냐? 구도를 잡잖아. 이게 설계라고. 여기저기 그 설계사가 있잖아. 건축 설계사. 설계사가 뭐야? 건물을 어떻게 질 거냐를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실험 설계사는 없다. 여러분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따지는 겁니다.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울증, 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 결과 이렇게. 문헌을 고찰을 하고 이론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특정 도구를 뭐로 할 거냐? 설문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인터뷰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구 방법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설명조사, 이제 지난번에 비실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이런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조사에서 주로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지. 이게 편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갖다가 합니다.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냐? 저기 대구의 남구 사회복지관 거기만 할 거냐? 아니면 대구의 서구, 동구, 남구, 북구 다 할 거냐?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돈이 많으면 다 하면 좋지. 근데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단을 갖다가 누구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따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보니까 이 수업할 때 여러분이 저게 뭐야 멀뚱멀뚱 했는데 한 번 듣고 나니까 좀 알아듣는 얼굴들이 보여. 알겠냐? 나중에 유튜브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정도야 뭐 확신에 차게 될 겁니다. 그죠? 익숙해지면 알겠지? 익숙해지면 좋아지는 거야. 야,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1차 자료랑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직접 조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실험을 하든 개입하든 면접을 하든 이렇게 설문지를 하든 직접 모으는 거야. 2차 자료는 도서관에 많잖아. 그지? 문헌 자료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복지조사기관에 우울증 척도 뭐 우울증 관련된 그런 자료들 많잖아. 통계청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갖다 쓸게요. 뭔지 알겠냐? 야, 잘못된 거 아니야. 갖다 쓰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그지? 그런 거를 여러 개를 갖다 써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맛있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냐? 무도 사고 배추도 사고 미나리도 사고 해가지고 잘 갖고 가지고 자식들이 잘 먹으면 되잖아. 그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거를 처음에는 모방이야. 갖다가 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를 만들면 돼. 알겠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어딨어? 2차 자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랑 추리 통계가 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기술은 뭐냐면은 설명해주는 뭐냐면은 여기 그 사회복지 상담복지 학생들의 그 점수가 몇 점입니까? 라고 이렇게 총장님 와서 물으시면 아주 잘하는 애 100점 맞는 애 해가지고 90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입니까? 또 평균을 얘기하죠. 그죠? 사람들의 거를 갖다 다 이렇게 종합한 다음에 평균을 나누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평균 뭐 최빈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있는 자료를 갖다 가공해 가지고 말을 해준단 말이야. 묘사한단 말이야. 이게 기술 통계라고. 알겠어? 추론은 뭐냐면 추론 통계는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 다 하냐? 우울증 걸리는 애들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한 지역을 갖다 이제 전화로다가 이렇게 전화는 우울증은 잘 안 되겠다. 하여튼 꼽아가지고 전체 집단은 무슨 집단? 아버지 집단, 엄마 집단.
엄마 집단, 모 집단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울증 몇 명인 거야? 한 100명 정도 뽑았어. 걔들에게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100명 가운데 우울증이 이러한 그 경향을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아마도 이럴 거야. 라고 셜록 홈즈 탐험 추리한단 말이야. 알겠어? 이게 추론 통계라고. 뭔지 알겠어요? 왜 추론 통계를 해야 되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지? 그 조사하는 동안에 우울증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계량적으로 재는 거고요. 질적 분석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옛날엔 과학이라고 하면은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이런 것만 했는데 최근에는 그건 아니라도 인원 자체가 얼마 없어. 베트남이 여기 구미에 사는 베트남 인구이 얼마 안 된다. 모집도 아니고 자식이 별로 없네.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례를 갖다 이렇게 좀 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런 방법들도 많이 쓰는 거야. 요즘에는 이런 질적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그 한국의 예를 우울증에 하고 저기 미국에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잖아. 저기 아프리카 애들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 환경에 따라서 문화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질적 조사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얻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결과를 갖고서 이제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제 돈 받아 먹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그지? 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보고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를 갖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실험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항상 근거를 남겨놔야 돼. 알겠어? 자료를 항상 남겨놓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자료 남기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도 있잖아. 조선왕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자료를 남겨놨잖아. 그게 뭐야? 조선왕조실록이잖아. 불타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백업을 많이 해뒀잖아. 그지? 야, 여러분 저 컴퓨터 바이러스 뭐 다 날아가지? 백업 해놔야 되잖아. 응. 그래서 저 조선왕조실록이 일제시대 임진왜란 다 타버렸는데 다 안 타버렸어. 그래서 사본을 4개를 만들어가지고 저 강화도 그 침략 바다 건너 못 오니까 강화도 오대산 뭐 설악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따로따로 보관하잖아. 그지? 예. 예, 그렇게 보관해 놓은 거야. 그게 아주 중요하다. 예, 여러분들 그 자료 같은 거 있잖아. 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에 그때그때 자료를 만들어 놔요. 나중에 그 기억을 갖고서 하기는 기억은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알겠냐? 흐린 연필이 좋은 기억력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서 항상 해놓는 게 낫다.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항상 저장을 해놓으세요. 세이브, 알트 세이브 이런 거 있잖아. 오전 시간에 내가 저기 청소년 문제 보고 수업했잖아. 1시간 내내 강의를 했는데 이게 세이브를 안 눌러가지고 도루묵이 돼버렸잖아. 저장하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독립은 좋아하지만 독립변수는 싫어하죠. 예,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독립변수는 원인이 아니 이거 끝나고 끝날 거야. 약간 참어. 이게 저장해야 된다고. 이거 저장하고 끝나니까.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원인이 되는 변수고 종속변수는 원인에 하든 결과 변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제3의 변수는 매개 변수랑 조절 변수가 있는데요.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저장을 하려면 약간 불편할 수 좀 양해를 구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인터넷 활용 능력을 할아버지한테 가르쳐주면 이 할아버지들이 사는 재미가 있어 만족도가 어떨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개입을 해 도와줬어. 그러면은 삶의 만족도가 어떨까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야? 인터넷 활용 능력이죠.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죠. 그런데 여기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가 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들이 보니까 우리 컴퓨터 같이 좀 해볼랴? 해가지고 같이 모이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뭐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활동 참여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만족도가
인터넷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매개 변수인 사회활동 참여도를 갖다가 연구자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게 생겼어. 연구 중에. 생겨가지고 그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줬어. 이걸 갖다 매개 변수라고 해. 알겠어요? 또 하나, 조절 변수는 뭐냐? 여기 이제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하느냐. 충성해서 헌신된 사람들은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살아가는 살맛이 나겠지. 예, 직무 만족도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임파워먼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자기 역량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여기 예를 들면 과대 교수님이 시시콜콜하게 개입하지 말고 과대, 야 과대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멋있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좋겠지, 그지? 그거는 헌신도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게 영향을 준 건 아닌데,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이에 영향을 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파워먼트가 강하게 되면은 직무 만족도가 더 커지겠죠.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영향 강도에 영향을 주는 그걸 갖다가 조절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야, 오늘부터 너는 남자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알겠지? 오늘부터 너 월급 700만 원씩 해.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건 실험할 수 없잖아. 그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오늘부터 네가 암에 걸린 거다. 이렇게 안 되잖아. 실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는 1차 자료랑 2차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 약간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이 제 설명 듣고서 책에서 보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자, 여기 보게 되면 1차 자료는 단점이 뭘까? 정확하잖아. 내가 한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 그리고 재려고 하는 걸 재는 게 타당도라 그랬죠. 단점은 내가 일일이 다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그지? 2차 자료는 뭐니? 다른 사람이 한 거 갖다 쓰거나 도서관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통계청에서 있는 자료 갖다 쓰거나 하게 되면은 전기값만 들어. 그지? 시간도 금방 할 수 있어. 2년치 자료를 갖다 1분 만에 배울 수도 있어. 그죠? 그 단점은 정확하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실험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또 다른 사람이 한 거니까 믿을 만한 건지 도 모를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는 게 좋겠다. 근거 기반 실천이에요. 이건 뭐냐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천하라. 여기 보면 최선의 근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생기면은 과학적인 근거가 생겼지, 그지? 그게 오른쪽에 분홍색. 그 다음에 실천가, 전문가가 전문성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보니까 약간 그 적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전문가가 이렇게 도와줄 때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걸 갖다가 근거 기반 실천이라고 그래요. EBP, Evidence Based Practic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 기반해서 실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